안녕하세요. 장원두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명 검증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은 다들 아시다시피 본인을 나타내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까지 서명을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를 쓰고 우리가 가게에서 서명을 하죠. 근데 그 서명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서명과 비슷한지 비슷하지 않은지를 검사하는 과정이 사실 거의 없죠. 우리나라에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에 나가게 되면 이 서명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은행에 가서 본인을 인증할 때도 도장이 아니라 서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서명을 위조한다든지 하는 행위는 굉장히 큰 범죄가 되겠습니다. 자기 서명을 이게 본인이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 내 이름, 내 서명을 썼는지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지. 안 그러면 분명히 내가 난데 나를 인증하지 못하는, 이제 분명히 내 카드고 내 이름이 적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부정 사용으로 의심을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이제 그게 왜 이제 서명인데요. 그 서명을 바로 온라인으로 이제 바로 본인이다 아니다를 확인할 수는 없을까요? 이제 지금 우리가 사실 이제 카드를 쓰고 서명을 하지만 그 서명에 대해서 가게 주인이 막 일일이 대조하고, 그리고 진짜로 이제 비슷하다 비슷하지 않다 이거를 사실 판단하기가 현실적으로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신용카드를 쓰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서명을 한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서버로 전송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본인이다 본인이지 아니다 라는 것이 자동으로 판별돼 가지고 온다면 카드 부정 사용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이제 차원에서 이제 서명 검증 대회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제법 옛날이에요. 2004년이니까 이제 20년도 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 그 전부터 이제 서명 검증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이제 2004년 정도에 서명 검증 대회가 이제 열렸었고, 그 검증 대회에서 이렇게 수상한 사람들이 있었죠. 이제 그리고 그 대회에서 사용됐던 데이터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공개한 데이터들은 전부 온라인 서명 데이터입니다. 이제 온라인 서명하고 오프라인 서명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제 온라인 서명 같은 경우는 이제 태블릿에다가 서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명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이제 서명의 좌표 값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가지고 펜의 각도, 필압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알 수 있는 정보가 같이 한꺼번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본인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검증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라고 하는 차원에서 열린 대회가 되겠습니다. 서명 검증은 최근에도 이제 많이 연구가 되어지고 있어요. 최근에는 이제 얼굴 인식이라든지 홍채 인식 혹은 지문 등으로 이제 대부분의 이제 본인 인증을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서명이 이제 세계적으로 그렇게 이제 디지털화 되어서 이제 본인 인증에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또 모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서명 검증이 다시 떠가지고 뭔가 활용이 될 수 있을지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 서명 검증 실험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서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짜 서명이 있습니다. 가짜 서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진짜 서명을 보고 흉내내서 적은 서명이에요. 비슷하게 따라 적는다고 따라 적었는데, 따라서 그렸는데, 이것이 원본 서명하고 이제 이 가짜 서명, 이제 우리가 페이크 시그니처거든요. 페이크 시그니처하고 이렇게 구분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SVC 2004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제법 옛날 대회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로 가서요.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하시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태스크 1 같은 경우는 XY 좌표만 가지고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태스크 2의 경우에는 XY 좌표에다가 이제 각도, 필압 정보 이런 것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 주시고요.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면 이게 파일이 하나가 압축 파일로 받아지는데요. 그걸 풀면 서명이 1600개가 이제 1600개의 서명을 여러분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여기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업로드를 해주세요. 업로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이제 여기에 업로드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요 폴더에 올렸어요. SVC 2004 폴더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모델을 만들고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로 우리가 변경을 했습니다. 이쪽에 지금 4라고 나와 있는데 4 아니고 1600으로 나와야지 정상입니다. 네,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서 이 폴더에다가 이제 우리가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나누어서 저장하겠습니다. 네, 그 코드가 아래에 있는 이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제 numpy하고 shutil 이 두 가지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하고요. 이제 폴더 패스에서 일단 랜덤하게 이제 학습용인지 텍스트용인지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개수는 전체 1600개 중에 이제 1200개는 트레인, 그다음 400개는 테스트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 이제 서명 검증 이제 테스트의 경우에는 원래는요 이제 본인이다 아니다를 검증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서명, 그렇죠? 본인 이제 제 서명만 이제 학습 데이터로 쓰고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는 이제 다른 사람이 내 거 뺏긴 서명 이렇게 이제 두는 것이 맞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조금 더 문제를 단순화하고 학습을 쉽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전체 다 섞어 가지고요. 전체 다 섞어서 그다음에 학습 데이터에 이제 그냥 다 랜덤하게 해서 1200개는 학습, 400개는 테스트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누군지에 상관없이 진짜냐 가짜냐만 판별할 수 있을까? 네, 좀 새로운 질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판별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섞은 다음에요. 셔플을 한 다음에 처음부터 1200개는 학습으로 이제 보내고요. 이동을 시키고 무브를 시키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테스트로 무브를 시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학습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그걸 정해야 되죠. 뭘 정해야 되냐면 진본이다 아니다 레이블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서명이면 1, 위조 서명이면 0 뭐 이렇게 레이블을 주는데요. 레이블을 줄 때 여기서 이제 여기 안에 들어있는 파일의 규칙이 있거든요. 파일 규칙에서 이제 21번, 20번까지는 이게 진짜 서명이고요. 그리고 뒤쪽에는 이제 가짜 서명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좀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1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총 40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면 진 서명. 그래서 레이블을 1로 주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는 0으로, 위조 서명으로 레이블을 0으로 줍니다. 이렇게 해서 레이블을 전체 이렇게 지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완료가 된 다음에는 진짜 서명과 위조 서명 여부를 CSV 파일로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타겟이잖아요. 타겟 정보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train.info.csv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별도 CSV 파일로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서명 데이터의 경우에는 일단 얘네들이 비정형 데이터예요. 이게 뭐냐면 길이가 다 달라요. 길이가 어떻게 되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완전히 정형 데이터로 바꿀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요거를 어느 정도 이제 일관성 있게 바꾸어 주어야 처리가 쉽기 때문에 전체 이제 서명 중에서 서명들을 쭉 보면서 누가 제일 긴 서명이냐라는 걸 계산을 하고요. 여기서 가장 긴 서명을 값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그거에 맞추어 가지고 다른 서명들을 다 길이를 맞춰요. 근데 길이를 맞춘다고 서명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은 서명이 찌그러지니까요. 이제 시간 축상에서 찌그러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뒤에다가 0으로 패딩을 해서 이제 서명의 속도, 서명할 때 이 사람이 이제 손을 움직이는 속도가 이제 그대로 원본하고 유지되도록 이렇게 변화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드 데이터 함수는 이제 데이터를 이제 읽어오는 서명이고요. 그래서 읽어오는 함수고요. 일단 리스트를 해가지고 이 폴더에 파일들을 일단 다 가져옵니다. 가져오고 얘들을 이제 배열에다가 집어넣어요. numpy 배열에다 집어넣는데 mfiles 파일 개수, 그다음 maxlen 최대 이제
길이인 거죠. 서명의 최대 길이. 요거보다 길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2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x하고 y 두 개의 지금 차원으로 되어 있죠. x축 데이터가 있고 y축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3,4에서 5,5로 이동했다. 이런 형태로 이제 안에 내부적으로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런 형태로 지금 기본적인 데이터를 구성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이제 일단 서명이 이제 얼마나 긴지 정보를 내부적으로 좀 저장하고 있자. 그래서 이거는 실제 길이가 되겠습니다. 실제 길이는 이렇게 각각의 파일에 대해서 실제 길이가 얼마인지 따로 별도로 저장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서명 데이터 읽어가지고 이미지 변수에 잠깐 저장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배열에다가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명을 읽을 때는 이제 주어진 서명을 읽는 그런 함수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각 줄에서 줄별로 이제 한 줄에 이제 몇 콤마 몇 뭐 이런 정보가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3,4에 5,5, 6,7 이런 정보들을 읽어가지고 x와 좌표 분리해서 집어넣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이제 함수 구성을 좀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데이터를 어쨌든 특수한 형태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읽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읽어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앞서 이제 만들었던 이제 그 함수들이 있죠. 그 함수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데이터의 최대 길이 먼저 계산했고요. 그 다음에 학습용 데이터도 읽어오고, 그 다음에 테스트용 데이터도 읽어옵니다. 이때 각각의 길이는 서명의 길이는 같이 여기서 저장을 해 놓습니다. 서명의 길이를 저장을 해 놓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플롯을 하려고 할 때 이제 뒤에 0으로 쫙 패딩을 해 놓으면 끝에 좀 안 예쁘거든요. 얘들 갑자기 0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좀 예쁘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용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명이 이렇게 생겼어요. 중국어, 한자처럼 보이죠. 자, 이제 서명을 쭉 하는데 서명이 중간에 이제 획이 사실 끊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획이 좀 끊어졌고, 여기도 아래쪽에서도 획이 사실 이 부분이 이제 끊어진 부분인데, 획이 끊어진 부분, 즉 그러니까 펜을 이렇게 태블릿에서 뗐다가 다시 놓는 뭐 그런 과정은 무시를 해주겠습니다. 무시하고 이제 그냥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스트로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데이터를 처리를 합니다. 요거를 이제 이런 스트로크 정보까지 같이 사용을 해가지고 서명 검증을 진행을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까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서명들이 어떤 서명은 좀 크고 어떤 서명은 좀 작아요. 그래서 서명 크기에 따라 가지고 이 오류가 좀 발생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제가 똑같은 제 서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떨 때는 작게 적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크게 적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서명을 크기에 민감하지 않게 그러니까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정교화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너비 높이 비율을 우리가 미리 계산을 하고요. 이 비율에 맞추어 가지고 맞추어서 이렇게 리사이즈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일단 엑스트레인을 리사이즈 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의 경우도 리사이즈를 합니다.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의 경우에 지금 동일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학습 데이터 엑스트레인이 이제 엑스테스트로 바뀐 거 외에는 모두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같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걸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다르게 하냐면은 이제 학습 데이터에서 이제 사용했던 그 파라미터를 그대로 기억을 해가지고 그 파라미터 맞춰가지고 이걸 리사이즈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방식을 쓰진 않았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테스트 데이터의 경우에도 테스트 데이터 내부에서 이제 데이터 분포에 따라서 이렇게 민맥스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교화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교화를 시킨 다음에 이걸 한번 그려보면요. 아까 이제 숫자가 굉장히 컸죠. 근데 이제 숫자가 0에서 1 사이로 지금 재지정돼 가지고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서명의 길이를 여기다가 파라미터로 주지는 않았는데요. 이걸 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다 끄은 다음에 여기서 0,0으로 다시 이동하는 이런 선이 이렇게 조금 불필요한 선이죠. 불필요한 선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거의 끝냈어요. 그래서 이제는 파일 읽어가지고 실제 모델 구조 지정해서 학습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트레이닝포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타겟 정보를 읽어서 YPD, YAll 이런 데다가 저장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Ytrain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제 타겟 정보이긴 한데 이 타겟 정보를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카테고리 콜로 써가지고 카테고리 콜 형태로 원활 인코딩 형태로 변환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는 부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제 모델 만드는 거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단순한 시퀀셜 구조를 사용을 했고요. 컨버전 1D 이게 1차원 데이터라서 컨버전 1D 그리고 맥스플링 1D가 함께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컨버전을 쭉 한 다음에는 이제 바이디렉셔널 LSTM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가지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디렉셔널 LSTM 양방향의 LSTM이 제법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드랍아웃은 0.3으로 들어가서 이게 좀 작다, 랜덤성이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0.4, 0.5 등등으로 좀 늘려가면서 이렇게 학습을 진행해 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마지막 레이어에서 유닛은 출력 노드 유닛 숫자는 2개로 해서 결국은 이제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 그 부분만 확실하게 판단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모델을 이제 컴파일을 해야 되겠죠. 컴파일 할 때 로스는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우리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로 들어왔고요.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이 그냥 출력이 하나로 놓고 그 다음에 그게 0이면 페이크, 0이면 위조 폴저리 위조 서명, 그리고 1이면 제뉴인 원본 서명이라고 한다면 요거 크로스 엔트로피 대신에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는 LR 되어 있는데요. LR 말고 러닝 레이트 러닝 레이트 하시면 되겠고 매트릭스는 애큐러시로 지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델 핏 하면 학습이 되겠죠. 그래서 학습 진행하는데 포커는 현재 80으로 되어 있고 밸리데이션 스플릿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를 분리하는 것이 30%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치 사이즈는 16으로 정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학습이 진행이 되는데요. 학습이 이제 쭉 되면서 로스 값이 쭉 계속 떨어져요. 떨어지고 이제 밸리데이션 애큐러시 같은 경우는 지금 쭉 가다 보면 나중에 1로 100%로 넘어가고요. 밸리데이션 애큐러시 같은 경우는 올라가다가 어느 수준에서 멈춰요. 0.87 여기가 최적이었죠. 근데 지금 아래쪽에서 보면은 0.87이 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학습을 진행을 했으니까 학습이 진행된 모델을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뭐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predict model.predict x test 하면 학습 테스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결과를 이제 정확도를 체크해야 되겠죠. 얘가 몇 %로 정확하다. 이거를 만들어 줘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이제 원래 원하는 인코딩으로 되어 있는 아웃풋을 이제 일반적인 피처 형태로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바꾼 피처에 대해서 원래 이제 예측했던 데이터 결과하고 이게 예측했던 결과네요. O가 예측했던 결과, 그 다음에 테스트 같은 경우는 정답 데이터. 여기 차이를 이제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이렇게 수고가 많으셨고요. 이제 서명 검증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훑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서명 검증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시고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확도가 뭐 이렇게 80% 정도가 나왔는데요. 86% 밸리데이션 교시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뭐 그렇게까지 높은 정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노력하시고 다양하게 시도해 보시면 정확도를 좀 더 올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